수학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82쪽부터 87쪽을 보며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면서 이번 단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평면 도형을 밀어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2, 83쪽을 살펴볼게요. 82, 83쪽에는 수일인의 가족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실에서는 부모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방 안에서는 수일이와 동생이 함께 뭔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82쪽, 83쪽 그림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82쪽이에요. 82쪽의 위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서 달라진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10초 동안 찾아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시작! 땡!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라진 점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먼저 저는 왼쪽에 있는 손잡이가 보여요.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쪽 사진에 보면 90도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벽지를 살펴볼게요. 벽지에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 있었는데 아래쪽에 보니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아버지께서 액자를 옮겨 달고 계시는데요. 액자의 위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벽의 모서리에 가까웠다면 조금 떨어진 부분으로 이동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버지의 위치 또한 변화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 왼쪽으로 오셨다는 걸 체크할 수 있지요. 또 거실에 놓인 탁자를 보면 탁자가 이렇게 길게 놓여 있었는데요. 가로로 90도 돌아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책장으로 가볼까요? 책장 두 번째 칸에 보면 책들이 왼쪽으로 놓여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칸에 보면 액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찾았어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제가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찾아보세요. 땡! 달라진 점 몇 개나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해요. 먼저 저는 벽지부터 살펴보게 됐어요. 벽지를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삼각형 무늬가 있었는데 모두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왼쪽 위쪽에 장난감이 있었는데 장난감의 왼쪽 오른쪽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도 체크했어요. 자동차를 보니 자동차가 가로로 돌아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또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보니 3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돌아가서 6시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자를 보니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오른쪽 그림 액자를 보니까요. 가로로 길게 놓여있던 친구가 세로로 길게 돌아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상장의 위치를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벽 쪽으로 있었는데 벽 쪽에서 왼쪽으로 밀려서 친구 있는 쪽으로 가까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들 찾으셨을 것 같고요.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래쪽에 동생이 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테트리스 조각들이 있는데 테트리스 조각들의 위치야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모양 조각 역시 노란색 조각이 아래쪽으로 오고 그 다음 초록색 삼각형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등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를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일이네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처음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물건이나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활동을 해볼 거기 때문이에요. 또 이 방법들을 익히고 난 후에 도형을 이동해서 규칙적으로 무늬 꾸미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기, 뒤집기, 돌리기의 방법을 잘 알고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이번 단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과서 84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평면 도형을 밀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액자를 옮기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아래쪽으로 3cm만큼 액자를 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액자를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하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긴 이렇게 선이 맞춰져 있었는데 선에 공간이 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오른쪽으로 5cm만 더 밀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른쪽으로 5cm 밀어볼까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액자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방법, 모양,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액자를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밀기의 방법으로 액자를 움직이고 있어요. 액자를 아래쪽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모양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액자의 모양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액자의 모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위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고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면 평면 도형 모양이 나와 있어요. 마치 집 모양 같기도 하고 로켓 모양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준비물 5번을 이용해서 직접 밀어보면서 모양 조각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도형을 한번 밀어볼게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봤어요. 모양 조각을 미니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렇죠. 위치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변화했고요. 모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과서 85쪽으로 가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5번 삼각형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위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밀어보세요 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것처럼 부담 없이 밀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미는 게 아니라 6cm 밀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도형을 구체적으로 6cm, 10cm 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도형을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준점을 정해서 우리가 그 기준점을 해당하는 숫자만큼 이동해주면 조금 편하게 모양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고 하니 예를 들어 저는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이라는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도형을 이동시켜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위쪽으로 6cm 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칸의 크기가 1cm라는 걸 알았으니 6cm를 위쪽으로 민다면 6칸을 이동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니은이라는 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니은을 옮기고 나서 기역과 디귿도 마찬가지로 6칸씩 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니은을 중심으로 기역과 디귿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니은에서 위로 2칸 올라갔으니 위로 2칸, 그리고 니은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갔으니 3칸, 그리고 나머지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그리면 도형을 밀었을 때 위치가 확인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니은이 여기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동하고 난 후에는 위로 둘, 오른쪽으로 셋, 나머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을 주어진 방향과 길이만큼 밀 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한 꼭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한 선분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얘를 통째로 이동을 시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준비물 5번에서 사각형 모양을 여러분들은 밀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5cm 밀어볼 거예요. 저는 니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5cm 한번 옮겨 보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점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다시 오른쪽으로 3칸, 그리고 나머지를 연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5cm 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점이 이동을 하겠죠. 자, 여길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3칸, 다시 오른쪽으로 3칸, 그 다음 그려주면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도형 조각을 밀어보면서 제가 만든 그림 혹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림과 동일한지를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퀴즈 타임이에요. 도형을 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3문제를 준비했어요. 마치 퀴즈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O, X 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 도형을 밀었을 때 도형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정답은 O입니다. 도형을 밀면 도형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형을 밀면 민 방향으로 도형의 위치가 바뀝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도형을 밀게 되면 민 방향으로 위치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도형을 밀어봤죠. 마지막, 도형을 밀면 도형의 위치와 모양이 모두 바뀝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도형을 밀게 되면 도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그대로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교과서 87쪽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오늘 활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을 이동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완성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은 준비물 5번 조각을 이용해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역을 어떻게 밀면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쪽까지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3cm 밀면 정사각형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초록색 조각도 옮겨볼까요?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이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정사각형 모양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로 하나, 2칸 움직이면 되겠죠. 따라서 조각 니은은 아래쪽으로 2cm 이동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조각을 움직여 볼게요. 디귿. 여기 있는 요 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딱 들어오면 아마 정사각형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디귿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5cm 이동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완성이 되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익힘책은 언제나 그렇듯이 스스로 풀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책 54, 55쪽, 그리고 준비학습 53쪽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움 노트에는 평면 도형의 밀기와 관련해서 알게 된 점, 아까 OX 문제를 풀었던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